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를 맛있게 아직 안 하실 타이밍이네. 딱 7시 5분 전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 오늘 시리즈로 두 번째 겁니다. 극단적 동상이몽 두 번째 이야기. 오전에는 전국적인 수도권과 뭐 지방 이런 거에 동상이몽, 뭐랄까, 양극화? 초양극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이 그 강남 3구와 노도강이 극단적으로 지금 뭐랄까 등락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많이 하죠. 원래 저수지에 이제 가뭄이 들면 겉에부터 마르니까 다들 안쪽으로 하마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중심지가 몰리고 주변은 뭐 하락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중심이 살아나면 주변까지 이게 퍼진다. 이게 이제 저수지론의 개괄적인 내용인데, 지금 상황은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L차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L차트는 엘리엇 회원 가입하시면 이거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서너 시간 동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다 다운받아갖고 5,500개로 전국 지수를 만들고 비교 차트 만들고 실질 차트 만들고 다 하거든요. 자, 처음에 대신 커피 회원 가입하시면 여기서 이런 거밖에 못 봐요. 월봉, 뭐 분기봉, 반년봉, 뭐 확대 차트, 비교 차트, 볼린저 밴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즉 서울에 요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메뉴는 부동산 클럽에 오셔야지. 왜냐면 저희가 돈 많이 들어거든요. 자, 후원해 주실 겸 같이 공부도 하실 겸 커피원 가입하셔도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부동산 클럽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초기 화면에 가면 이제 요게 3분할 차트가 월봉, 분기봉, 연봉이 이건 기본 차트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서울을 고정을 시켜놓고 서울과 강남, 서울과 노원, 서울과 양천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볼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차트를 하나씩 보면은 이게 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비교 차트라고 왼쪽에 여기 좌우 비교라는 란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잖아요. 그럼 차트가 두 개가 뜹니다. 왼쪽 차트, 오른쪽 차트. 자, 왼쪽 차트에다가 여기 특히 여기서 서울시로 갈게요. 서울시로 간 다음에 여기 서울시를 누르면 이제 일단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요 위아래로 보지 말고요. 요렇게 구간을 가신 다음에 그러면 최초 데이터 1987년부터 나오거든요. 이거를 2020년 정도로 할게요. 2020년 적용한 다음에 이걸 산술 차트로, 이걸 여기다 산술로 바꿔도 되지만 여기서 A를 누르면 로그 산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산술로 볼게요. 단기간일 때는 산술이 보기 훨씬 편합니다. 자, 오른쪽에다가는 뭘 볼 거냐면요. 이제부터 강남구부터 볼게요. 쭉 보시면 강남구 있죠? 강남구. 자, 강남구입니다. 이것도 이쪽으로 할게요. 이것도 구간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산술. 양쪽 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6년 동안의 산술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거 있고 있는데 이건 전세 가격이에요. 이거는 무시하고 볼게요. 전세 가격이 만약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강남구는 매매가만 엄청 올랐는데 전세가는 저 밑에 있어요. 아마 전세가율이 여기 잘렸는데 한 30-40%밖에 안 될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서 그 다음에 폭락하고 그 다음에까지 초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도 반등 중이죠. 미약하게나마 반등 중이에요. 자, 그런데 강남구는 전고점을 벌써 넘어버렸어요. 강남구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빠질 때 강남구는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죠. 그러니까 덜 빠졌어요. 보세요. 서울 아파트는 21년 10월 달이 상투인데 강남구는 22년 7월 달이 상투예요. 거의 9개월 동안 더 올랐다고. 9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얘는 1년 7개월 동안 빠졌는데 얘는 7월달, 8월달부터 8, 9, 10, 11, 12, 1, 2, 3 8개월밖에 안 빠졌어요. 8개월밖에. 얘는 17개월 빠졌는데 얘는 8개월밖에 안 빠졌다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덜 빠졌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데
그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한참 작년 여름에 벌써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올 토호제 풀리면서 더 2월 달에 급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강남구가 이 정도로 올랐는데 왜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못 넘고 있지? 하락의 70%. 그러니까 강남구는요 하락에 200%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락했으면 2억이 올랐다고. 근데 얘는 1억이 하락했으면요 7천만 원밖에 못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가 요 정도 전고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는 한참 밑에 있는 애들도 구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거를 보려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를 고정으로 놓고요. 강남구 어느 정도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강남구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구부터 볼게요. 또 서초구. 서초구 보이죠? 70개 단지입니다. 70개 단지 55,200세대예요. 서울 아파트는 1,520개 단지에 120만 세대예요. 자, 서초구도 전고점을 넘었죠? 그다음에 송파구 나오겠죠? 자, 송파구는 아직 전고점 못 넘었습니다. 월 중에 몇 개를 넘는 단지도 있는데 평균값으로는 못 넘었어요. 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훨씬 센 거죠, 송파구가. 자, 그 다음에 강동구 나오겠죠. 동남권부터 나오니까 강동구는 얘랑 비슷하죠. 하락에 한 60% 정도밖에 반등을 못해서 60, 70%밖에 고점에 한참 모자라요. 왜냐면 고덕동 신축들은 좀 올랐는데 명일동, 천호동, 암사동, 길동 나머지 동이 9개인가 있거든요. 9개인가 10개인가 10개가 있나? 어쨌든 그 중에 한 고덕동 말고는 전부 고점보다 낮고 뭐 천호동이나 길동이나 이런 성내동이나 이런 데는 한참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부권으로 갑니다. 자, 노원구 볼게요. 노원구가 이렇구나.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얘네는 여기서부터 더 빠진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다시 빠져요. 지금 강남 3구 올라가는데 얘가 빠지죠. 이게 극단적인 양극화라고. 과거에는요. 얘가 빠졌다가 강남구가 올라가면 강남구가 좀 쉬거나 그럴 때 얘가 따라 올라간다고. 근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양극화 그래갖고 초양극화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승 파동이 끝난다 이거예요.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요 상승파가 아니고 반등파예요. 생각해보세요. 2020년도 21년도 영끌 인덱스 막 할 때 노원구가 폭등했죠. 더 많이 올랐어요 강남구보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파 때인 2022년 21년에는 개나 소나 다 올랐다고. 그런데 이번 장은요 강남 3구랑 몇 개 구만 그것도 송파구도 잠실동 그쪽만 올랐어. 엘리트들만 올랐지. 나머지 거여동 방이동 문정동 하여튼 여러 군데 동이 있는데 전고점을 다 못 넘었어요. 자, 노원구 빠지는 거 봤죠? 자, 그다음에 강북구 나오겠죠. 노도강 도봉구네. 도봉구도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죠. 그다음에 강북구도 보세요. 덜 빠지긴 했지만 오른 게 아니죠. 성북구는 그나마 반등 오르지 했죠. 강북구가 미안 뉴타운이더라고. 성북구에도 무슨 뉴타운 있지 않아요? 하여튼 신축이 뭐가 있으니까 이 정도 올랐겠지? 중랑구도 보세요. 별로 반등을 못했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도 반등을 조금 했네. 그나마. 그 다음에 성동구는 엄청 반등했죠. 왜냐면 성동구는 동부권에 포함되지만 즉 8개 동에 포함되지만 얘는 한강변이고 광진구랑 같이 노원구랑 같이 묶이지는 않잖아요. 자, 성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도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도 전고점 넘었어요. 고가 아파트죠. 중구도 중간 정을방까지 올랐네. 자, 종로구도 전고점까지 왔어요. 근데 종로구에는요 전부 나홀로 아파트나 경희궁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무슨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예요. 세대수가 자꾸 주상복합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하락할 때도 덜 빠졌고요. 얘도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17개월 빠질 때 얘는 한 6, 7개월밖에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이제 오른 거죠. 그러니까 덜 빠졌다가 오른 거기 때문에 전고점 근처지 얘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차트가 이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커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은평구입니다. 이제 서부권이네요. 은평구도 반등 좀 해다가 다시 밀리죠? 서대문구도 반등이 그렇게 세진 않죠? 한 3분의 1밖에 절반도 회복을 못했어. 마포구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왔네. 그쵸? 마레프 같은 게 아마 전고점 넘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서남권입니다. 동작구 하락의 절반도,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약하죠? 그 다음에 영등포구는 많이 올랐죠? 근데 영등포구도요, 여의도동 외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여의도동에 공작 아파트, 대교 아파트, 또 무슨 삼부 아파트, 그다음에 시범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를 그냥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재건축 노리고. 그다음에 양천구도 전고점을 살짝 인제 막 넘었습니다. 인제.
이제 넘었어요. 강서구는 야 옆에 양천구가 그렇게 오르는데 강서구는 하락에 3분의 1밖에 못 오르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바로 옆 동네가. 그다음에 금천구도 최근에 좀 오르긴 하지만 이 폭락에 비하면 미미하죠. 관악구도 볼게요. 얘도 미미하죠. 얘는 쏠쏠하죠. 파파하죠. 뭐 그러고 미미하죠. 자, 지금까지는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구를 봤어요.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의 실질지수, 즉 물가를 반영한 다음에 오른쪽에 또 25개구를 볼게요. 그리고 이거 방송 끝나고 밤늦게 제가 경기도만 특별하게 할게요. 경기도 42개 를 거기도 양구가 있어. 과천 분당은 센데 나머지는 다 꼬라박고 있어. 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에 실질지수가 나오거든요. 자, 실질지수입니다. 그 명목지수보다는 실질지수가 훨씬 못 올랐겠죠? 자, 얘가 그러니까 하락에 3분의 1밖에 반등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지수는 3분의 2 반등을 했는데 실질지수는 그만큼 그 사이에 4년 동안 물가가 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차감을 하니까 떨어집니다. 얘는 뭐가 좋으냐면 이걸 보고 매매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보고 아파트가 더 올랐다가 아니라 변곡점을 찾을 때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을 때 얘가 훨씬 더 잘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요렇게 움직일 때 별로 빠진 거 없잖아요. 근데 실질지수는요 진작부터 빠져가지고 폭락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조만간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치겠구나. 역사적인 상투를 쳤습니다. 천천히 빠지다가 급하게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질지수를 보면요 작년 11월 달이 고점이에요. 평균가 기준으로. 이걸 평균가 기준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물론 지금도 오르고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서울 아파트 어디냐?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를 가지고 여기에 강남구부터 실질지수를 25개구를 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시사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도 강남구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강남구. 됐죠? 분명히 좀 전에 강남구 봤을 때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강남구 봤을 때는 1억 빠지고 2억이 올랐다고 다음에, 근데 얘는 1억 빠진 다음에 1억밖에 못 올랐거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4년 동안 보유 비용 있죠? 매매 비용과 보유 비용을 차감한 개념이에요. 즉 예를 들어 4년 전에 30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30억 됐어. 그럼 이분이 팔면은 이익일까요? 본전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36번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뭐 너무 크고 그다음에 복비 그런 까지 다 그 세금까지 보유세까지 다 포함한 게 실질지수의 개념입니다. 다시 볼게요. 서울 왼쪽을 서울로 놓고요. 그런 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즉 강남구조차도 정고점을 못 넘었다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서초구 나오겠죠. 이거 아닌데. 여기 서초구도 다 정고점이죠. 살짝 넘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한참 넘었다는 거는 명목이고 실질지수로는 그 정고점을 못 넘은 거예요. 즉 얘가 대대상승이 아니라 반등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지수 차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송파구 나오겠죠. 뭐야 송파구 반밖에 못 올랐는데 정고점 넘을랑 말랑 한다며. 잠실동도 넘었다며. 즉 실질지수로는요 한참 못 미쳐요. 강동구는 더 심하겠죠. 그 다음에 노원구는 명목으로도 폭락했지만 실질로는 더 하락했어요.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어요. 4년째. 도봉구 빠지죠.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동구가 거의 전고점 근처에 왔는데 실질로는 반도 못 왔네. 이런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상승이 건전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실한 상승이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금리가 물가가 만약에 1% 올랐으면 아파트 값이 10%가 오르고 이래야지 물가를 빼더라도 한참 오르는데 물가가 2%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2% 올랐어. 그럼 본전이라 오른 게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는 명목으로만 올랐지. 자, 성동구, 그다음에 광진구도 마찬가지죠. 3분의 1도 못 올랐네요. 용산구 정고점 못 넘었네. 분명히 넘었다고 그랬는데 중구도 한참 못 미치죠. 그다음에 중구 다음에 종로구였죠. 종로구가 정고점 왔다며. 짠. 뭐야? 아니죠? 은평구. 아이고 큰일 났네 얘네.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도 거의 정고점 그쳐왔는데 실질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작구는 3분의 1밖에 못 올랐어. 영등포구 거의 근처에 왔는데 여의도 때문에. 아이고 실질로 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양천구 정거점 살짝 넘었다며.
아니에요. 실질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명목으로는 4년 전에 꼭지에 샀는데 폭락했다가 이번 달에 회복을 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뒤를 이게 통장이나 까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쓰라는 그 3년 4년 동안 이자를 매달 400만 원씩 냈다고. 거기다가 보유세 세금 좀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비 냈었겠죠. 그다음에 팔 때 복비 내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뭐 부대 비용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양천구 주민이 2021년 10월달에 상투에 샀다가 이번 달에 정고점을 딱 왔어. 살짝 돌파하려고 그래. 그러면 팔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휴 다행이다 본전 됐네. 그러고 말까요? 아니죠. 2억은 손해봤을 거라고. 4년 동안 이것저것 비용을 내면 보통 60, 70% 대출을 받잖아요. 나는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괜찮아? 그거는 기회비용을 놓친 거지. 그 현금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그만큼 이자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 강서구는 아이고 처참하네요. 금천구도 처참하네. 관악구도 그러네. 구로구도 이러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따 동별로도 나중에 할게요. 어느 동이 많이 올랐는지, 왜 노원구 상계동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왜 잠실동은 이렇게 오르는지, 뭐 대치동 오르는지, 그것도 나중에 비교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방송한 게 오전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주로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울 안에서 강남 3구와 노도강을 비교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실제 지수까지 비교를 했어요. 서울을 기준 지수로 놓고 비교를 한 거죠. 자, 결국은 저수지로는 이번 장은 개나 조보래예요. 이번 장은 노도강 금강구가 2019, 20, 21처럼 막 쫓아가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아. 찔끔 오르다가 많은. 그러다가 강남 서초가 조정을 받으면 더 폭락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L차트 엄청난 파워풀이고 어느 세계에 어디도 이런 차트가 없어요. 실거래가 지수로 그래프를 만들어갖고 특히 주식 차트로 만들었잖아요. 기술적 지표도 적용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이런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넓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편협하게 잠실에 엘스가 얼마나 올랐대, 원베일리가 뭐 70억을 찍었느니 마느니 막 그러고 있어. 그게 70억짜리 아파트 60억이 70억 된 거랑 5억짜리가 6억 되고 4억 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꾸 그런 특이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기자들의 그 멘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좋아요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되셔서 후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